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저는 하루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읽을 책이 있으면 읽고 또 나에게 필요한 동영상도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머리를 염색을 하지 않는데 건강상 지금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머리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또 머리도 자라나고 그러는데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빠지는 것 마냥 또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해줘야죠, 그죠? 어, 뭐 검은 콩을 먹어준다든가 또 뭐 두유 두유를 먹어준다든가 그리고 또 어, 옛날에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아시는 언니가 그 언니가 머릿수가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너무 많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약해가지고 맥주 효모를 먹는다 그러더니 맥주 효모.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그 정확한 그걸 모르니까 이제 선생님 만나고 이제 10월 달에 또 검사가 있거든요. 10월 20 뭐 며칠 날에 있는데 검사 맞고 이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맥주 효모를 먹어도 되냐. 그 맥주 효모가 머리 수술 나게 하고 뭐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머리숱이 그냥 엄청 많아요. 그분은 항암을 6번인가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재발이 됐는데 갔더니만은 전절제를 해야 된다 그랬대. 그래서 전절제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암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괜히 전절제를 했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러시는데 그분은 머리가 엄청 풍성해요. 풍성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콩물을 좀 많이 사 먹었죠. 콩물. 두유 제조기가 있어요. 두유 제조기가 있기는 있는데 기계가 누가 선물 준 거 있어요. 이렇게 믹서기처럼 된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갈아 먹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 말씀으로는 본인은 청국장을 먹으면서 그 청국장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콩 그거가 이제 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 뭐 유방하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분 이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보면 콩국물이 좋다고 콩이 좋다고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계속 콩물을 사 먹었어요. 가는 것도 좀 귀찮아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젤로다 했을 때는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쉰 이유는 젤로다 할 때 젤로다가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항암할 때 막 발가락 사이에 진물이 나고 막 계속 발바닥이 조금만 걸어도 물집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 상태에서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계를 봤을 때 엄청 제가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야, 저럴 수도 있냐. 어?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배신을 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 버렸어요. 야, 대통령이 저렇게 키워준 사람들이 진짜 옆에서 배신을 하는데 야, 이건 진짜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할 짓이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악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빌순을 할 수 있지? 자기를 키워준 분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엄청 그걸 보면서 사람이란 진짜 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어, 정치계를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뭐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뭐 완전히 좌절되고 그런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도 살면서 수없이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뭐 배신도 많이 당해봤지만은 야 근데 진짜 더 심하다.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분들을 저렇게 쉽게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떤 분들은 또 엄청 또 감싸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 사람이 잘못할 때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이라도 잘못할 때는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감싸주는 게 잘된 일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다. 잘했을 때는 잘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는데 무조건 감싸준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이는 거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 죽어요. 잘못하는데 감싸준다? 다 죽어요. 그게 자기 편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남이 편이기 때문에 막 공격하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 편이라도 잘못 가고 있으면은 채찍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잘못했을 때 냉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시대는 냉정한 비판이 없고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주고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그 정말 가까울수록 잘못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충고도 해줘야 되고 확실하게 그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많은 훌륭한 분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도 잘한다. 잘한 것도 잘못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탈무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탈무드에도. 그 사람을 죽이려면은 그냥 내버려 둬라. 어, 정원을 망치려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풀이 다 올라가지고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기준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이 없어졌고 어, 또 사회도 그런 교육이 없어졌고 좀 불리하면은 말을 안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죠.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내 편, 네 편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한다. 잘하면 잘한다. 네 편도 내 편도 잘못하면은 지적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하면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저렇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육 속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군에서 막 제대한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참 잘 만난 것 같아. 이제 엄청 애국어란 그 영어를 배우는 게 엄청 신기했잖아요. 신기 그 자체였어요. 영어를 배운다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이제 한국어를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는, 어,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공부를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런 뭐 잘한 선생님 못한 선생님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왜 그걸 하냐. 내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걔가 선생님 역할을 잘하는지 이번에 이제 뽑혀가지고 추석 기간 동안에 선생님 몇 분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 유럽 쪽에 교육을 받으러 가나 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걸 교육을 시켜주나 봐요.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라는 그런 몇몇 선생님들을 뽑았나 봐요. 잘하는 선생님들을.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올 때는 된 것 같은데 우리 친정엄마가 이야기해요. 걔가 그렇게 선생질을 잘해서 선생질을 잘해서 뽑혀가지고 유럽에 그 교육을 받으러 간단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점수를 받잖아요. 잘하는 선생님들, 못하는 선생님들. 사회도 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다 잘하는 사람은 뽑히게 돼 있어요. 뽑히게 돼 있는데 내 조카가 잘했나 봐.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도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얼마 신기해. 진짜 신기했어요. 영어가 신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I am boy, I am girl, 뭐 I am student 막 그런 거 배우는 거 그 말 한 자체가 엄청 행복한 거야. 그 단어 하나하나 배우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영어 배우는 게. 근데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줬냐. 날마다 단어를 몇 장을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줘가지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봐. 근데 단어 시험을 봐가지고 80점 아래 애들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발바닥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엄청 때렸어요. 발바닥을 이제 맞는 거야. 매로 막 때려. 그러면은 우리는 시골 애들 이제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또 겨울방학 있잖아. 평상시에는 학교 끝나고 가서 꼭 부모님 일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지. 학교 가기 전에도 아침 일어나서 부모님 일 도와주고 가지. 학교가 또 가까워요. 거의 조그만 이제 큰 우리 중학교 애들은 발걸음은 40분 걸리겠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뭐 그럴 때는 진짜 1시간 반 그렇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걸음수가 적으니까. 근데 가면은 거의 40분. 오면서 40분. 그럼 시간이 없는 거야. 집에 오면 분명히 또 일을 시킬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단어 공부하냐? 그러면 야, 써가지고 가면서 선생님도 또 그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에 오면서 외우고 오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늦게 알았어요. 늦게. 공부하는 방법을 늦게 알았는데 늦게라도 그나마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됐죠.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면서 또 같은 마을 애들끼리 막 산길로 오니까 산길에다 논길에다가 뭐 저수지도 지나야 되고 얼마 무서워. 그러면 오면서 막 혼자 오면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애들끼리 이제 빨리 끝나는 애들은 야 아침에 갈 때 그래. 너희들 끝나면은 기다려라. 같이 가자.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알았어 언니 그러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 쪽에는 제가 1학년 됐을 때는 저기 뭐야 선배들이 없었어 별로. 그 가는 선배들이 사는 선배도 별로 없었어. 남자애들이 이제 몇 명 우리 마을에 살았지만은 또 선배들은 또 남자 선배들이 또 좀 많았지. 우리 사는 마을은 그렇게 가구수가 많지 않았고 바로 밑에가 이제 엄청 가구수가 많았는데 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오면서 또 막 이야기하고 오지 누가 공부하고 와요. 무서우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오늘 뭐 있었다 뭐니 있었다 그런 이야기하고 오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 공부 숙제 내준 것은 다른 공부는 못해도 그 공부는 해야 돼. 왜냐하면 아침부터 안 맞으려면은. 그러니까 그 단어 뭐 A 발음은 A는 무슨 발음이 나는지 그거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힘들어. 근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영어를 한국말로 써가지고 외우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다고. 근데 이제 사전을 가지고 하는데 이 발음을 모르면 이게 발음이 나오는 걸 모르면은 A가 무슨 발음이 나오는지 B가 무슨 발음이 나오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사전을 찾으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영어 스펠링. 제일 처음에는 스펠링 먼저 했었죠. 스펠링 공부도 했지. 스펠링 공부하고 뭐 그것 때 대문자에다 또 소문자 공부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기초 그러면서 단어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가. 그런데도 그걸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아침마다 가서 발바닥 맞아야 되니까 80점 밑으로는. 그러니 열심히 외우는 거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선생님이 또 군대 막 제대했겠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 그냥 막 때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절대 선생님한테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 싫다, 좋다.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핸드폰 들고 찍고 막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 근데 지금은 너무 교육이 이상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선생님을 핸드폰 찍어가지고 그냥 내보내고 선생님을 구타를 하지 않나. 어? 막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그것도 선생님들 잘못이요. 정규전 선생님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 교육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애들 잘못만은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잘못하신 거예요. 정규전 선생님도. 그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에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힌 거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교권이 무너졌다. 애들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애들 잘못만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잘못도 엄청 크죠. 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더르는 공경도 없고 이거는 아랫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아랫사람인지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신고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고 막 법을 만들어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께서 영어 단어를 외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외우라고 그랬을까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영어에 대한 재미가 붙었고,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조금이나마 재미가 있으니까 영어에 대한 재미가 있었고, 이 말문이 튀었고,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조금씩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참 잘 만났다 생각해요. 왜? 좋은 것은 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때리면서까지. 근데 나쁜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면서까지 가르치진 않으셨거든요. 좋은 것만 가르치셨지.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선한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 어느 누구든지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 작지만 가장 큰 구성, 가정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무조건 실시하는 거 아니라 어느 단체가 뭐 노조들이 노조의 막강 권력으로 그 잘못된 부분도 무조건 그걸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오래 가는 건가, 무엇이 가장 오래 가야지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엄청 이기주의자가 난무에 이기주의자들만 있어. 사람들이 무서워. 좀 엄청 무서워. 말도 학생들한테도 좋은 조언을 하면은 그냥 뭐 죽여버리지.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러면은 단체로 그 어떤 저기 아줌마 되시는 어른을 갖다가 죽여버리지. 좋은 말 하면은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러면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무섭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다, 잘했을 때는 잘한다, 이게 어린아이부터 그 교육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어. 얘들도 손을 쓸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해. 무조건 좋은 말 해도 싫다. 자기 기분이 잡치면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좋은 말해도 그게 좋은 말이 아니야. 내가 기분이 나쁜데 왜 그따구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거고. 또 어른이 없어요. 진짜 어른도 없고 아이들도 들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 어 누가 피해를 봐요? 다 피해를 봐요. 한 사람만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은 피해만 보면은 돼요, 안 돼요? 피해만 보고 살면은 이제는 망가지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물고 뜯고 하잖아요.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편 할 필요 없이 어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한다고 채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다 살아요. 예, 오늘 이상하게 제가 생각한 거는 다른 거였는데 두서없이 말이 나왔어요. 두서없이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른들은 어른다워야 되고 얘들은 애들다워야 된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짐승은 짐승다워야 됩니다.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사람이 짐승이 되면 또 안 돼요. 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조물주의 원칙이에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룰이에요. 우리는 법 안에 살 때
건강하고 안전해요. 모든 게 다. 법을 위반하면은 서로가 죽어요. 지금은 좋지. 막 쾌락적이고 즐겁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조물주의 법 안에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파충류는 파충류답게 살아야 되고 곤충은 곤충답게 살아야지. 그게 질서예요. 근데 사람이 동물답게 살고 동물이 사람답게 산다. 그것은 조물주의 법을 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예.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사고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은 그냥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집에 안에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못 배우고 무식하더라도 못 배웠다 하더라도 그 옛날에 어른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식 위에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배워도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부모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거기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듣기 싫다, 안 듣는다, 그런 것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죠. 부모님 말씀도 들을 건 들어야 되고 물론 다 들으면 안 돼요. 예, 걸러내야죠. 학교 선생님 말씀도 들을 건 들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안 들을 건 안 들어야 돼요. 다 들으면 안 돼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력 있는 그 사고를 가져야 되죠. 항상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분별력을 장착을 해야 돼요. 이게 진실한가 가짜인가. 가짜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가짜를 따라가면은 가짜 인생이 돼요. 허황된 것을 따라가면 허황생 인생이 되는 거죠.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땀을 흘리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거짓말 시리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암기 과목은 거의 80점 이상을 맞았어요. 암기 과목은. 근데 이제 또 안 되는 건 안 되지. 뭐 그러는데 수학 이공계 쪽은 진짜 힘들더라고. 왜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육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매지는 열심히 한데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낮에는 무조건 부모님 일을 도와줘야 돼. 저녁에도 도와줘야 돼. 할 일 있으면. 시골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유혹이 뭐 있었나. 또 재밌는 또 테레비 드라마가 있었어. 옛날에 진짜 재미있는 것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조은우, 또 말갈량이 삐삐,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전설의 중학교 때는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은 또 진짜 전설의 고향이지. 근데 몇 시야냐? 그건 또 제일 늦게 해. 제일 늦게 해. 근데서 그걸 안 보면 안 돼. 전설의 고향을 안 보면 안 돼. 보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이야.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 동안에 또 그걸 또 놓칠 수가 없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자녀처럼 멋지게 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야지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갈팡질팡이야. 부모님 일 도와드려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테레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학교에 가서 얘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 잘하는 비결 알아? 막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몇몇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걔네들은 평균 점수가 중간에서 좀 상위권 애들이야. 저보다는 좀 잘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물어봤어. 쟤네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걔네들 하는 말. 야, 있잖아. 깃밥 있지? 깃밥을 파가지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대. 깃밥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대. 또 어떤 애들은 그래. 야, 있잖아. 머리카락을 딱 빼가지고 있지? 어느 돌에다 올려놓고 있지? 그 다음날 어떻게 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대. 여러분,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정말 걔네들이 참 무식했구나. 무식하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 그렇게 했을까 과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내준 시험 범위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시험 문제를 그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돼요. 문제지를 사서 공부를 열심히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암기는 열심히 암기를 해야 돼요. 걔네들 거짓말 쳤죠. 그래서 나는 저도 그때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쟤네들이 되게 미신적이다. 아직까지 저렇게 미신을 믿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깃밥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 날린다고 공부 잘한다고 그 말을 믿으면 그거 멍청한 거죠. 안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과목 책을. 시간을 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예상 문제집을 사가지고 많이 풀어야 돼요. 단어를 외워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거짓말 친 거죠. 걔네들이 그렇잖아요. 그 영업 비밀이라고 그래. 영업 비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자기의 그 장사 비법을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음식도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를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 근데요, 가장 중요한 레시피 자기 자식들에게도 안 가르쳐 준대요. 이 레시피가 새 나가면은 다른 가게에서도 자기와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업 비밀, 자기 장사 비밀은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말하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그런 교육도 받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돈이 없다, 없다 그런 없다, 없다,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다, 없다 그거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 안 돼. 분별력을 키워야 돼, 분별력을.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하고 기만 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후 불었다. 그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미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제가 인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쟤는 미신적인 부분이 되게 많다. 그거를 저는 따라하진 않았어요. 그건 제가 그때는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았고, 또 어떤 친구는 인제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집을 선생님들이 인제 시험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모의고사. 그런 시험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이 그 모의고사 본 것을 엄청 열심히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좀 늦게 알았는데, 그 하여튼 진짜 시험을 잘 보려면은 그 책 내용을 먼저 다 몇 번 읽어보고 또 그 문제지를 사 가지고 몇 번 풀어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서울대 영문학과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최 씨인데 걔가 제일 공부를 잘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걔가 제일 공부를 잘했는데 1 등이었지. 근데 인제 나중에 인제 좀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해 드리겠지만은, 어릴 때는 몰랐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몰랐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와 보니까 인제 선생님 말씀이 좀 귀가 들어오더라고. "이런 걸 공부하세요. 모의고사 본 걸 열심히 공부하세요. 문제지를 많이 풀어 보세요." 인제 선생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인제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막 중간 정도 갔단 말이죠. 예. 그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 돌아간 이 현상들을 보면은 어 그걸 알려면은 뭘 봐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회 돌아가는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도 인제 70 독이 넘었는데 인제 지금 또 어떤 것은 5 독도 하고 어떤 것은 뭐 3 독씩을 하고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읽으라 그래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인제 그 한 장을 3 번을 읽으라 그래요. 한 장을 3 번을 읽으라는데, 그거를 읽으면은 한 독을 떼면은 3 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잔상이 남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어떤 우리 훌륭한 목사님께서는 잔상이 항상 책을 읽으면 한 권을 가지고 그냥 떼버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무슨 책을 사면은 한 번 들으면은 두꺼운 책도 한 이틀 아니면 3 일날 그냥 다 떼버리거든요. 뭐 그 책만 보고 있으면 하루 다 떼버리죠.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면은 어 이틀 뭐 3일 걸려서 책을 읽어야 되겠죠. 예, 그러는데 뭐 창세기를 한번 잡으면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잔상이 남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죠. 예. 인제 그러는데 제가 기억력이 좀 총명했었는데 항암을 그냥 거의 10 개월을 맞았잖아요.
10개월 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잘 안 떠올라. 그 사건은 생각이 나고 그 말은 생각이 나는데 팍 안 튀어나와요.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가 있어 가지고 좀 어떨 때는 머뭇머뭇할 때가 있어요. 또 찾아봐야 되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다 기억이 나.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많이 내가 뭐랄까 기능이 떨어졌다. 예, 내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손상돼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뭐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또 노력하면 또 다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마라. 믿지 말고 찾아봐라.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찾아봐서 그게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세계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 저기 뉴스가 다 맞는지 뉴스가 요즘에는 다 맞지가 않아. 그리고 진실하게 보도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참 문제예요. 진실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가장 문제지 지금. 예, 기자들의 기자 정신이 다 죽었지. 기자 정신들이. 그게 진실하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도 모르고 네이버도 찾을 줄 모르는 분들은 뉴스만 보고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뉴스만 보고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진실이 다 파묻힌단 말이죠. 예, 진실이 다 파묻혀. 우리는 항상 그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한 사람이 말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딱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가짜로 이야기한지 속이는지 그게 보여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요. 그러면은 딱, 딱 느껴지지.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면은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실함이 보여요. 근데 한두 번 가지고 또 다 진실하다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실하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겪어봐야 된다. 우리 삶 속에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고 이런 말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력이 키웁시다. 분별력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를 해야지. 분별을 해서 기가 얇아가지고 기가 얇다 그러잖아요. 기가 얇은 사람들은 굉장히 휩쓸려 다녀요. 줏대가 없다 그래요. 줏대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하면 저리 휩쓸고 이 말하면 저리 휩쓸고 이게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줏대가 자기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은 귀담아 듣되 분별력 있게 다 들어가지고 분별력 있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며 살자는 의미에서 저의 조그만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